신은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나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추론이라는 말의 뜻 기억나지요? 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추론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들이 필요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경험,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와 그림을 통해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보는 활동을 해봤고요. 서울의 궁궐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며 내용을 추론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는요.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의어와 동형어라고 하는 좀 더 어려운 뜻을 이해하고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업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이것만 따라서 조립하면 수원화성이 뚝딱이라고 하는 화성성역 의궤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네, 잘 보고 왔나요? 우리 교과서에 화성성역 의궤라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네, 화성성역 의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의궤의 뜻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시대의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이라고 하는 성에 관한 기록 책이겠죠. 네, 조선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을 쌓았는데 그 화성을 쌓은 이유와 방법, 그리고 이걸 쌓을 때 들었던 돈이 얼마고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 네, 행사 등을 전부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소개하는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자료를 들어보면서 이번에 1번과 2번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화성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에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성역 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성역 의궤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 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 화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 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열차는 수원 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윤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윤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네, 잘 들어보았나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 어떤 기록을 담았나요? 네, 간단히 메모하면서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참여 인원이나 사용된 물품, 설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 넣었다고 했습니다. 2번 수원화성 근처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더 있나요? 네, 윤건능과 용주사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같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건능은 사도세자, 즉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과 정조 임금의 능을 합친 윤건능이지요. 그리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정조 임금이 만들었던 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니 이 글을 추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하기 위한 단서로 경험, 말과 행동 등을 잘 살펴보자고 했죠. 여기서도 그런 점을 나누어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확인하기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쓰였는지 다음 추론을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6.25 전쟁 때 수원화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라는 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은 수원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죠? 네, 맞아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수원화성은 볼거리가 많다.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경주 여행을 갔을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네, 이런 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은 수원화성에 직접 가보려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겠구나. 네, 볼거리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옛날에 내 경험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편한 운동화를 신어야겠다. 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한 것입니다. 네, 다음 21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고 더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남자친구는 정조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기도 화석성역 의궤처럼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수원화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특별히 수원화성에 가본 적도 없고 단순히 역사책에서 본 것밖에 기억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만화가가 방송인이 자기 동네가 수원인데 이 화성에 올라가서 새해 다짐도 해보고 새 만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은 수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원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만 접하는 화성을 직접 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하겠구나. 산책도 하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뜻을 이해하며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오늘의 공부 속에 이야기했던 다의어와 동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216쪽과 217쪽의 내용인데요. 네, 217쪽에 보면 다이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란 한자어를 살펴보면 많을다 뜻의 말씀어라는 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뜻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와구와구 음식을 먹다, 삼키는 거죠. 그런데 이 먹다라는 말은요,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겁을 먹을 때도 먹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먹을 때 또 먹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나이를 먹을 때도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가지를 쳐서 쓰이는 것을 다의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싸타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윤수는 체육 자료실에 깔개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다. 네, 이렇게 다시 크게 써서 살펴보겠는데요. 자세히 보면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쌓다라는 말에는 1번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2번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그런데 자세히 봐도 똑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우리 국어는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뜻이 다른데 얼핏 보면 그게 그거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는 좀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있는 윤수는 체육 자료실에 깔개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라는 것은 1번과 2번 네,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게 더 가까운 뜻일까요? 네,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그런데 2번처럼 이렇게 뭐 차곡차곡 포개어서 구조물을 만들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네,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고구려는 국경지방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2번 뜻에 해당하겠습니다.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네, 차곡차곡 쌓아서 천리장성이라는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네, 이렇게 뜻이 좀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는 것 다의어라고 합니다. 다이어란 먹다, 쌓다처럼 하나의 낱말이 원래 가진 뜻을 넓혀서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네, 쌓다를 찾아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뜻을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다의어입니다. 다음은 동형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한자어를 좀 살펴보면 한 가지 동, 모양, 형, 말씀, 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말인데 예를 들면 밤, 네, 밤은 이런 낮의 반대가 되는 밤이 있고요. 먹는 밤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눈이라는 말도 그 예에 해당하죠. 내리는 눈과 우리 몸의 눈, 그리고 뱃살 할 때의 배와 먹는 배, 그리고 타는 배도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하다는 뜻의 말과 뛰어다니는 말. 네, 생각해보니 동용어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교과서에는 어떤 동용어가 나와 있냐면 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상이라는 말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혜윤이가 그린 작품을 감상해보자. 비가 내리면 영선이는 감상에 빠지곤 한다. 네, 감상이라는 말을 인터넷 국어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여기 보면 감상 1이 있고요. 선생님이 캡처한 것은 1과 5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다섯 개가 따로따로 각각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아까 다의어와 달리 동형어는 다 따로따로 뜻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혜연이가 그린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자. 이것은 감상 5와 1 중에서 어떤 게 더 해당될까요? 네, 예술 작품을 이해하며 즐기고 평가하는 감상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가 내리면 영선이는 감상에 빠지곤 한다. 이거는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 마음이 상한 그런 마음. 너는 왜 이렇게 감상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네, 그때 쓰는 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형어란 생긴 건 똑같지만 완전히 뜻이 다른 말을 말합니다. 다의어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다이어는 찾아보면 1, 2, 3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동영어는 이렇게 따로따로 국어사전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사타 같은 다이어는 1, 2, 3, 4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을 다이어라고 해요. 형태가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동영어라고 해요. 네, 이제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네, 수원화성을 어떻게 쌓았을까라는 듣기 자료에 나온 부분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 1번과 2번 중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씩 읽어주도록 할게요. 1번 화성성역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화성성역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2번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2번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3번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3번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4번 윤건능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능과 정조임금의 무덤인 건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똥똥똥똥. 윤건능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능과 정조임금의 무덤인 건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네, 여러분 다 표시하면서 보았나요? 같이 선생님이랑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화성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하에서 쌓았다는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네, 바로 2번입니다.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에 얹어서 구조물을 이룬 것이지요. 2번,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좋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이다. 아니면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네,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네, 1번이 더 맞겠습니다. 다음 3번.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자, 동영어인데요. 감상 1과 감상 5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네, 감상 5. 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며 즐기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윤건능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능과 정조임금의 무덤인 건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자, 여기서 부르다는 것은 네, 첫 번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르다는 것은 알겠죠? 배가 부른 네,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218쪽 5번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다시 들어보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써보자 라는 문제가 있어요. 세계는 듣기 자료를 글로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해서 우리가 내용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있는 듣기 자료 내용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것을 통해 추론한 사실은 수원화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건축물이다. 두 번째, 화성성역의궤는 수원화성 공사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실려있다. 화성성역의궤가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수원화성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다. 원래대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추론했고요. 수원화성은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뭐죠? 네, 좋은 자리에 지었다. 정조임금은 수원화성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애정이 있었다. 이런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는 근처의 윤건능과 용주사에 가볼 수 있다. 자, 이것은 수원화성 말고도 용주사와 윤건능에도 볼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219쪽으로 넘어가니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추론해보는 질문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하나씩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 후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맞춰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네, 글쓴이 생각이죠. 주변 경치를 같이 보아라, 이런 제안인데요. 네,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윤건능과 용주사가 있으니 소개할게, 추천할게. 네,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추천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 위에 보면요.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 의궤를 보고 복원을 했다. 원래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6.25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수원화성이 많이 훼손되었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건축과 관련된 의뢰 가운데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네, 수원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 등등등. 여기서 왜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 본 거에 이어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건물 하나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고요. 윤건능과 용주사에 가볼 곳을 추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글쓴이 생각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수원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 화성 의궤의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했던 까닭은 아까 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추론하는 방법을 알맞은 문장으로 완성해 봅시다. 이제 추론하는 방법을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붙임딱지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맞게 배치를 먼저 해보고요. 같이 선생님이랑 맞춰보도록 해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다. 첫 번째,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용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본다.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서로 묻거나 답해본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나 어떤 광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그 내용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하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의 마지막 활동으로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듣고 새롭게 한 내용을 생각하며 정조가 되어 수원화성을 완공한 날의 일기를 써봅시다. 역사일기인데요. 여러분이 정조라고 생각하고 정조가 되어서
네, 그날의 일기를 써보는 활동인데요. 단순히 그날 완성한 날의 기쁨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정조임금의 원대한 꿈이 도대체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 대한 정조의 후심도 깊었다던데, 그래서 이 수원화성을 만들었다던데, 네,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까? 그리고 완공한 날 얼마나 기뻤을까? 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수원화성을 완공한 날에 정조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좀 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참고로 본 후에 정조 임금이 되어 일기 쓰기를 완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은 영화 영린을 통해 본 설민석의 정조 이야기라고 하는 각각 10분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일기 쓰기를 완성해서요. 내일 등교할 때 완성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건강한 얼굴로 학교에서 보도록 해요. 안녕.